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중구청과 영종도 주민들이 제3연육교 명칭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영종과 청라 지역명을 배제하고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정하자는 취지로 서명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합, 영종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습니다. 제3연육교 이름은 국제공항대교 화이팅!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정한 청라 하늘대교에 반대하는 겁니다. 절차, 공정성, 대표성 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3연육교를 청라 하늘대교라는 특정 지역 명칭으로 부르는 순간 이 다리는 국가의 다리가 아닙니다. 지옥의 다리로 축소되고 맙니다. 이어서 김정원 중구청장은 주민 서명부 2만 7천 부와 함께 국토부 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2만 7천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인천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청라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다 같이 상생하고 둘 다 위인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대교 명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3연육교는 총 연장 4.681km, 폭 30m 왕복 6차로의 해상 관광형 교량입니다. 내년 1월 5일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심의 청구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가 통상 수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다음 달 초 제3연육교 개통 전 명칭 확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인 GTX 비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추가 정거장 신설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연수구 청학사 거리에 역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오는 2031년까지 개통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GTX-B 인천대 입구역 공사가 한창입니다. GTX-B는 인천대 입구역과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총 연장은 약 82.8km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산 내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신설하려던 청학역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추가 정거장 신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천대 입구에서 시작해 인천시청, 부평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인천대와 인천시청 사이에 청학역이 신설되게 됩니다. 추가 정거장이 설치되면 전 구간 하루 평균 이용 수요가 3천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거장 사업비는 모두 2,54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학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예타에 대한 타당성이 인증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민자 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청학역이 신설되면 연수구 원도심의 제도약과 광역교통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는 원도심과 신도시를 촘촘히 연결하기 위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을 포함해 용현 서창선과 송도 트램, 영종 트램 등 모두 7개 노선이 포함됐는데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할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인천 순환 3호선과 용현 서창선,
송도 트램, 부평 연안부두선, 인천 2호선 노년 연장, 영종 트램, 가자 송도선 등 모두 7개 노선이 포함됐는데 총 123.96km에 달합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연안과 공항권을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도 1순위 사업인 인천순환 3호선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도심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노선인데 인천시는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검단에서 청라, 그리고 동인천에서 송도, 이렇게가 3호선 1단계 구간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서구의 그 교통망이 기본적으로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7개 노선이 포함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토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행정기관 협의가 모두 끝나 곧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당초는 금년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12월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내년 연초나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최근에 저희한테 알려온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 3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용현 서창선과 송도 트램 역시 내년 상반기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내년도 행정체제 개편에서 인천 서구는 검단구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신설구가 설립되는 만큼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서구가 확보했습니다. 분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의 검단구 임시청사 부지입니다. 면적은 32,212제곱미터, 축구장 4.5개 면적 부지에 모듈러 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9월부터 부대 공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개 동이 모습을 갖춰가는 중입니다. 서구와 검단구를 분구하는 예상 사업비만 600억 원 수준. 임시청사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도 277억 원이나 됩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구가 분구 예산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금액만 14억 원. 모두 검단구 임시청사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실제로도 임시청사 임대계약 종료 후에 검단구가 시설을 무상 인수하여서 활용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직접 제안을 했고 이를 통해서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자산 확보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4억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구는 검단구 임시청사뿐만 아니라 문화회관과 청소년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검단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문화회관도 필요한 상황이고 검단구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어린 평균 연령이 낮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건 청소년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검단구 임시청사 관련 예산 14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검단구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매번 폭설에 도로가 마비되던 검단 지역에 제설 전진기지가 추가로 구축됩니다. LH가 무상으로 임대를 준 건데 검단 지역에는 폭설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인천 서구 고산터널 모습입니다. 폭설에 도로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설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한때 통행이 통제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검단 지역의 제설 전진기지는 마전 전진기지 한 곳뿐. 하지만 이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단 권역 제설 전진 기지에 와봤는데요. 이 제설 차량들도 물론 주차돼 있지만 용도를 알 수 없는 각종 건설 자재들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실제 전진 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현재 서구에 있는 제설 전진 기지는 모두 4곳.
그 가운데 3곳이 서구 원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북청라 전진기지에서도 검단 지역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동 시간만 2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고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LH가 제설 전진기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면적은 3,300제곱미터. 지금의 마전 전진기지의 2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제설이 안 돼서 눈이 한번 내릴 때마다 검단 전역에 다 교통체증부터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1월부터는 차량이 배치돼서 실제 이제 운행이 시작될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검단 전역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제설 차량이 닿게 될 거고요.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갈증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H는 공사가 완공되면 서구에 내년 12월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고 추가 연장 계약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죠. 일명 블랙아이스라고 불리는 도로 살얼음입니다. 빙판길처럼 보이지 않고 방심했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사고를 막을 대책은 없을까요? 고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7시 3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오지 분기점에서 차량 3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외국인 여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미처 제동을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구간에 블랙아이스, 즉 도로 살얼음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 도로 위 최악의 불청객으로 꼽히는 블랙아이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노면 결빙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실제로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눈이 직접 내릴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운전 방법 중에서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서 도로 위에 살인마, 이 암살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제동거리에서 일반 도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제동거리가 약 10m라면 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 최대 35m까지 늘어나면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그늘진 곳이라든지 바람이 지나가는 고가도로나 교량 위, 터널 입출입구 지역은 특히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블랙아이스 구역에 진입했을 때 급제동을 피하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아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튼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러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눴다 밟다 하는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며 소행길이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정보를 입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 온라인 기반의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청소년은 4,715명. 이 가운데 17.5%인 826명이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YMCA, 병원 등 7개 기관과 민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4월 먼저 경찰, 인천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와 협약을 맺고 민간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교육청 자체만으로서는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관련 여러 기관들, 병원, 경찰, 또 도박치유 상담센터 이 기관들이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를 좀 진단하고 또 예방하고 또 도박에 중독된 친구들은 치유까지 해보자. 이에 따라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앞서 지난달부터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
교원 게이트 키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 교육을 마친 교사 등이 학내에서 발생하는 도박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초기에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도박 예방을 위한 뮤지컬, 리플렛,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공공기여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수 선악지구에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수구의회는 국토부와 인천시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수구 선악지구는 과거 군사시설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개발 규제로 도시 정비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습니다. 이 일대가 최근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연수 선악지구 정비 물량을 6,300호 규모로 제시하면서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공기여율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늘어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정한 기준으로 시는 연수선악지구 1구간에 대해 공공기여율 15%를 적용했습니다. 부평과 만수 등 인천의 다른 지구들이 모두 10%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유독 높은 수준입니다. 공공기여율이 높아질 경우 재건축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그 영향이 조합원 분담금이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수구의회는 이 같은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 해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연수 선악지구 주민들만 불합리하게 높은 부담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수 선악지구의 현재 용적률은 142.8%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인천시가 제시한 기준 용적률도 287% 수준으로 3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지구입니다. 낮은 기준 용적률에 높은 공공기여율까지 더해지면서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공공기여 명목으로 노후 하수시설 정비나 스마트 AI 시범 사업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발생하며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존 도시 인프라는 재건축 신축 시 반영이 가능하므로 공공기여율을 10%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연수 선악지구의 용적률 상승폭이 크다는 점을 들어 15%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는 낮은 용적률을 근거로 공공기여 부담을 높이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며 국토부와 인천시에 형평성 문제 해결 등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의회는 주민 부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해외 직구 구매 대행을 하며 마땅히 내야 될 세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소비자로부터 받고 가로챈 세금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구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의 한 포털 사이트 카페입니다. 다양한 해외 유명 브랜드의 패션 상품을 구매 대행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영업을 하던 구매 대행업자 부부가 인천 본부세관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면서 구매 대행업을 하는 이 40대 부부는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먼저 받은 세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자들은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지 아울렛에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여기서 특송업체에 배송 정보를 전달할 때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보다 저가에 신고해 소비자가 이미 낸 세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비자에게 가로챈 세금만 30억 원. 이들과 함께 검거된 또 다른 구매 대행업자는 지난 6년 동안 3천만 원의 세금을 가로챘습니다. 또 시가 9억 원 상당의 해외 명품 브랜드를 밀수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150달러 미만은 관세가 면제되는 목록 통관 제도를 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건 가격이 이제 150불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150불 미만으로 신고를 해서 면세를 받기 위해서 구매자들한테는 관세와 부가세를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허위로 가격 신고해서 반입한 사건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앞으로 해외 직구 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업자들의 밀수, 관세 포탈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인천의 작은 쪽방촌에서 시작된 나눔이 17년 동안 이어져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헬로TV 이관성 기자가 전합니다. 빈민가 나눔의 불씨는 지난 2008년 인천의 한 쪽방촌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이웃 물품을 전달받던 어느 날 쪽방촌 주민들은 감사를 전하고픈 마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 돕고 싶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진 이혜인 목사는 무심코 바로 옆에 있던 모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정말 미안하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도와볼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가 그냥 1,0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이렇게 이제 넣었거든요. 쪽방에서 쭉 소문이 나서 그 다음 날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날도 와서 기부하고. 쪽방 주민들은 문구류를 조립해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쪽방촌을 오가는 이들을 통해 다양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아온 노숙인들과 무료 급식소 이용자, 폐지를 줍는 고령자들까지 기부에 동참했는데 주위에선 최빈민층의 연대 기부라고 표현했습니다. 2008년 시작된 빈민층의 기부는 이후 해마다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장기 기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빈민층의 나눔은 그동안 주위의 기부 문화도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지내는데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 공동기금에 사람의 열매에 기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번 기회에 그때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 무료 급식소 이용자들의 기부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17년 동안 최빈민층 주민들이 만들어간 나눔의 불씨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